다음 날 아침 박기태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 휴대폰으로 직접 걸려온 거였어요. 정수가 시간이 없어. 내일까지 그 자료들을 준비해둬. 무슨 자료 말이야?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어. 거짓말하지 마. 25년 전 내가 가져간 회계장부와 녹음 파일들 말이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그런 중요한 증거들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였나요? 전화가 끝나고 어머니는 주저앉으셨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런 자료들이 있으세요? 서연아, 이제 다 말해야겠구나. 어머니는 깊은 숨을 쉬시더니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25년 전에 박기태 조직에서 일했어. 하지만 나는 범죄자가 아니었어. 그럼 뭐였어요? 경찰 비밀 수사관이었어.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경찰이었다고요. 당시에 조직 내부에 잠입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임무를 받았어.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잠입해 있다 보니까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졌어. 조직 사람들이 가족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그래서요? 박기태는 내가 경찰인 줄 몰랐어. 나를 믿고 중요한 자료들을 보여줬지. 회계장부부터 시작해서 정치인들과 주고받은 돈, 내역, 심지어 살인 지시 녹음까지. 어머니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작전이 실패했어. 누군가 내 정체를 눈치챈 거야. 그래서 급하게 빠져나오면서 그 자료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어. 그럼 왜 그때 재판에서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거예요? 그게 더 복잡한 문제야. 그 자료들 중에는 경찰 고위층과 검찰, 심지어 정치인들까지 연루된 내용이 있었거든. 그래서 사건 자체를 축소시킨 거야.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시어머니가 정의로운 일을 하려다가 오히려 피해를 본 거였네요. 그럼 지금도 그 자료들을 가지고 계세요? 응.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있어. 언젠가는 세상에 공개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훈이가 일찍 들어온 건가 했는데 박기태였어요. 어떻게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알았는지. 정수가 대화 다 들었어. 박기태가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녹음기가 들려 있었어요. 너희 집에 도청장치를 설치해뒀거든. 며느리랑 하는 대화까지 다 녹음됐어.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언제부터 우리 대화를 엿듣고 있었던 거죠? 이제 정말로 끝장이야, 정수가. 내가 경찰이었다는 것도 다 증거로 남았으니까. 그래서 어쩌려고? 간단해. 내가 숨겨둔 자료를 모두 내놓고 대신 내가 새로운 조건을 제시할게. 박기태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내 아들과 며느리를 해치고 싶지는 않거든. 하지만 내 말을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지.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 조건은 간단해. 그 자료들을 모두 넘기고 25년 전 일에 대해서 입을 다물어. 그리고 내가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투자금을 대라고. 얼마나? 50억.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하라는 거죠? 도훈이 회사를 팔면 될 거야. 어차피 내 아들이 번 돈이니까 내가 처분할 권리가 있잖아. 어머니는 주먹을 꽉 쥐셨어요. 안 돼. 내 아들한테 피해를 줄 수는 없어. 그럼 내 며느리라도 좋아. 검사 출신이니까 변호사 사무실이라도 차려서 벌면 되잖아. 박기태는 저를 보며 웃었어요. 그 미소가 너무 소름 끼쳤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일주일 줄게. 그때까지 답을 안 주면 도훈이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정리할 거야. 박기태가 나가고 나서 어머니와 저는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상황이 너무 심각해졌습니다. 서연아, 내가 다 잘못했어. 25년 전에 그 자료들을 없앴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정의로운 일을 하신 거잖아요. 하지만 그 때문에 너희까지 위험해졌잖니.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검사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어머니, 그 자료들이 정말 중요한 증거라면 오히려 공개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뭐라고?
25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거요. 그럼 박기태도 더 이상 어머니를 협박할 수 없을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너무 위험해. 그 자료들에 연루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지만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때 장미란 기자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전화를 받기로 했어요. 기자님, 혹시 박기태에 대해서도 취재하고 계세요? 네, 그분도 중요한 인물이죠. 왜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장미란 기자와 만나기로 한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더 이상 혼자 감당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진실을 밝힐 때예요. 어머니는 한참 고민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는 것 같구나. 25년 동안 숨어 살기에는 너무 지쳤어. 저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장미란 기자와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장미란은 생각보다 진지했어요. 사실 저도 박기태에게 이용당하고 있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박기태가 저에게 윤정숙 여사의 과거 자료를 제공해 준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진짜 악역이더라고요. 장미란은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박기태는 지금까지도 불법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25년 전 조직이 망한 후에도 다른 방법으로 범죄 행위를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저는 놀랐어요. 그렇다면 박기태가 복수하려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박기태의 현재 범죄까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제가 조사해보니까 25년 전 그 자료들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증거거든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건들이 많아요.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어머니와 함께 맞서 싸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협력해서 박기태를 막아보는 건 어때요? 장미란도 동의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박기태는 정말 위험한 사람이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께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도 장미란의 제안에 동의하셨어요. 그래, 이제는 정말로 끝을 내야겠어. 하지만 그 순간 도훈이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들어왔을 시간인데 말이죠. 휴대폰도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1시간 후 박기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가 내 아들을 데려왔어. 뭐라고? 내일 오후 2시까지 그 자료들을 가져와. 그리고 50억도 준비해둬. 안 그러면 내 아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 저는 손이 떨렸어요. 이제 정말로 위험해진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어요. 내가 모든 걸 내줄 테니까 도훈이만은 보내줘. 그건 내일 확인하고 결정할게. 전화가 끊어지고 어머니와 저는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안 돼. 그럼 도훈이가 더 위험해져. 그럼 어떻게 해요? 어머니는 한참 생각하시더니 결심한 듯 말씀하셨어요. 내가 직접 가서 박기태와 단판을 짓겠어. 너무 위험해요. 괜찮아. 25년 전에도 그 사람들과 맞서 싸웠는데 뭘. 어머니의 눈에서 예전의 강인함이 되살아나는 걸 느꼈어요. 이제야 진짜 윤정숙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25년 동안 숨겨뒀던 자료들을 꺼내셨어요. 큰 서류 봉투에 들어있는 문서들과 녹음 테이프들을 보니까 정말 대단한 양이었습니다. 이 모든 걸 가지고 있으셨던 거예요? 응. 언젠가는 써먹을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 저는 자료들을 훑어봤어요. 검사 출신답게 이런 증거들의 가치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내용들이었어요. 어머니, 이거면 박기태뿐만 아니라 25년 전 사건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어요. 그래. 하지만 지금은 도훈이가 더 중요해. 장미란 기자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즉시 달려왔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경찰 도움을 받아야 해요. 하지만 인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장미라는 신뢰할 만한 경찰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마침 과거 조직폭력배 사건을 전담하는 팀이 있었어요.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움직일 수 없어요. 인질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함정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박기태를 만나러 가되 미리 녹음 장치를 준비해서 그의 범죄를 자백받는 거였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 서연아. 나는 25년 동안 이 순간을 준비해왔어. 어머니의 각오가 대단했습니다. 오후 1시, 약속 장소로 가기 전에 어머니는 저에게 편지를 하나 주셨어요. 혹시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이걸 읽어봐. 무슨 소리예요? 꼭 돌아오실 거예요. 그래도 만약을 위해서. 저는 편지를 받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어머니가 출발하시고 나서 저와 장미라는 근처에서 대기했습니다. 경찰팀도 비공식적으로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2시가 되자 어머니가 박기태와 만났습니다. 우리는 무전으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자료는 가져왔어. 가져왔어. 하지만 도훈이를 먼저 보여줘. 그건 자료를 확인하고 나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이게 다야? 응. 25년 동안 숨겨뒀던 모든 것들이야. 박기태는 자료들을 확인하면서 만족스러워했어요. 역시 정숙이야. 이런 중요한 걸 잘 보관해뒀네. 이제 도훈이를 보내줘. 잠깐만. 그 전에 확인할 게 있어. 박기태는 갑자기 어머니에게 총을 겨눴어요. 너 혹시 경찰한테 신고했지? 무슨 소리야? 내가 왜 그런 일을? 그때 박기태의 부하들이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발각되지 않았어요. 좋아. 그럼 이제 돈 이야기를 해보자. 돈은 준비 못했어. 하루 만에 50억을 어떻게 구하겠어? 그럼 다른 방법이 있지. 박기태는 음흉한 미소를 지었어요. 너 대신 내 며느리가 나랑 손잡으면 돼. 어차피 검사 출신이니까 유용할 거야. 무슨 뜻이야? 내 새로운 사업에 법률 자문을 해주는 거지. 물론 불법적인 일들도 포함해서 말이야.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박기태가 저까지 이용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건 안 돼. 내 며느리는 건드리지 마. 그럼 내가 직접 일해. 예전처럼 조직에서 일하는 거야. 25년 전과는 다르다고. 나는 이제 늙었어. 늙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더 잘 알거든. 박기태는 어머니에게 계속 압박을 가했습니다. 좋아. 일주일만 더 기다려줄게. 그 대신 내 아들은 그때까지 내가 보관하고 있을 거야. 안 돼. 어머니가 소리쳤지만 박기태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내 며느리도 내일부터 내 사무실로 출근해. 거부하면 내 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무전으로 경찰팀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제 작전을 실행할 때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박기태가 어머니를 인질로 잡았습니다. 정수가, 너 정말 경찰을 불렀구나. 어머니의 녹음 장치를 발견한 거였어요. 25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넌 정말 못 말리는 여자야. 박기태는 어머니와 함께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이 틀어진 거였어요. 추격해야 해요. 하지만 경찰은 인질의 안전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초조했습니다. 어머니와 도훈이 모두 위험에 빠진 거였거든요. 그때 어머니에게서 마지막 무전이 들렸어요. 서연아, 편지를 읽어봐. 그리고 내가 준 모든 증거를 세상에 공개해. 이제는 진실을 숨길 때가 아니야. 어머니. 하지만 무전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주신 편지를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만약 돌아오지 못한다면
이 편지를 읽고 있을 거야. 25년 전 내가 했던 일은 후회하지 않아. 하지만 그 때문에 너희까지 위험에 빠뜨린 건 정말 미안하다. 박기태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자신의 현재 범죄가 드러나는 거야. 내가 가진 자료 중에는 그의 최근 범죄 증거도 있어. 그걸 공개하면 그도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할 수 없을 거야. 용기를 내서 싸워줘.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어.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장미란에게 모든 자료를 넘기고 즉시 보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지금 당장 모든 걸 공개해주세요. 어머니와 남편을 구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장미란도 동의했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바로 긴급 보도를 내보낼게요. 드디어 25년간 숨겨졌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순간이 왔습니다. 그날 저녁 6시 뉴스에서 장미란의 긴급 보도가 나갔습니다. 25년 전 용산 조직폭력배 사건에 숨겨진 진실이 공개됩니다. 당시 수사에 투입된 비밀 경찰관 윤정숙 씨가 수집한 결정적 증거들이 뉴스를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어머니의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거였습니다. 보도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25년 전 사건뿐만 아니라 박기태의 최근 범죄들까지 모두 공개된 거였습니다. 불법 도박장 운영, 사채업, 심지어 살인 교사까지. 뉴스가 나간 지 1시간 후 박기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일이 내 짓이지? 네, 제가 했어요. 이제 끝이에요. 끝이라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 어머니와 남편이 내 손에 있는 걸 잊었나? 하지만 박기태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당황함이 섞여 있었어요. 지금 경찰들이 저를 찾고 있을 거예요.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고요. 그래도 내가 이기는 거야. 내 가족을 데리고 함께 죽을 테니까. 저는 소름이 돋았지만 굴복할 수 없었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가 준비한 마지막 함정이 있거든요. 뭐라고? 사실 어머니는 박기태를 만나기 전에 비밀스럽게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계셨어요. 편지에 그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과거 함께 일했던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해두셨던 거예요. 25년 전 조직이 무너진 후 개과천선한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들이 박기태의 은신처를 찾아내는 데 협조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그날 밤 10시 드디어 경찰이 박기태의 은신처를 발견했어요. 서울 외곽의 폐공장이었습니다. 저도 현장 근처까지 따라갔어요. 경찰이 말렸지만 가족을 두고 집에서 기다릴 수는 없었거든요. 박기태, 나와라. 이미 포위됐다. 경찰의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참 후 박기태가 어머니와 도훈이를 인질로 잡고 나타났어요. 가까이 오지 마. 이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으면. 긴박한 대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때 어머니가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기태야, 이제 그만해. 25년 동안 충분하지 않았니? 충분하다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는데 내 인생을 망친 건 나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범죄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25년 전의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 모두 나이 들었어. 이제는 복수보다 용서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니? 박기태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의 말에 동요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용서라고? 내가 나한테 용서를 말할 자격이 있어? 자격은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우리 가족들은 무죄야. 아이들한테까지 죄를 물을 수는 없잖아. 그때 도훈이가 말했어요. 아저씨, 저는 25년 전 일을 전혀 몰랐어요. 제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하셨는지도 오늘에야 알았고요. 그럼 내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어머니는 옳은 일을 하셨으니까요. 도훈이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어머니를 이해해주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박기태는 한참 동안 망설이더니 총을 내렸어요. 정수가, 내가 이겼어.
그리고 그는 손을 들어 항복했습니다. 어머니와 도훈이가 무사히 구출되었을 때 저는 달려가서 두 사람을 꼭 안았어요. 정말 걱정했어요. 고생했어, 서연아. 내가 용기를 내줘서 우리가 살았어. 어머니가 저희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박기태는 체포되었고 25년 전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의 범죄들로 인해 중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동안 저지른 모든 악행이 세상에 드러난 거였어요. 한 달 후 어머니는 검찰에 출두해서 25년 전 일에 대한 모든 증언을 했습니다. 저도 함께 갔어요. 윤정숙 씨, 당시 수집하신 자료들 덕분에 여러 미제 사건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그런 일에 도움이 된다면 기쁩니다. 어머니는 당당하게 답하셨어요. 수사 과정에서 어머니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25년 동안 숨어있던 진실을 밝혀낸 공로를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증언을 통해 당시 사건에 연루되었던 다른 범죄자들도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중요한 사건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이 일을 계기로 검사직에 복귀하기로 결심했어요. 서연아, 정말 다시 검사를 할 거니? 도훈이가 물어봤어요. 네.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정의와 가족, 둘 다 지킬 수 있다는 거요. 어머니도 제 결정을 지지해 주셨어요. 그래. 내가 가진 재능을 사회를 위해 쓰는 게 맞아. 6개월 후 저는 검찰에 복직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특별한 일을 시작했어요.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차린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상담을 담당하시고 저는 법률 지원을 해드리는 거였어요. 어머니, 이렇게 함께 일하니까 좋네요. 그래. 나도 이제야 진짜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 상담소에는 매일 여러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조직폭력배의 피해를 받은 사람들, 사기를 당한 사람들, 각종 범죄의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저는 법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드렸어요. 25년 동안 숨겨뒀던 어머니의 경험이 이렇게 좋은 일에 쓰이게 된 거였습니다. 어느 날 상담소에 젊은 여자가 찾아왔어요. 저희 아버지가 조직폭력배들에게 협박을 받고 있어요.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시는 것 같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따뜻함과 동시에 강인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25년 전의 상처를 이렇게 치유하고 계시는 거였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서 저희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하세요? 응. 25년 동안 가슴에 묻어뒀던 것들을 모두 풀어낸 것 같아. 도훈이도 말했어요. 어머니, 처음엔 놀랐지만 지금은 정말 존경해요. 그런 어려운 일을 해내셨다니. 고마워, 도훈아. 내가 이해해줘서.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앞으로도 함께 좋은 일 많이 해요. 그럼 우리 며느리가 있으니까 든든하지. 그렇게 우리 가족은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숨겨진 과거가 드러났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 거였어요.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정의를 추구하면서도 가족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과거의 상처도 현재의 선행으로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거든요. 어머니는 여전히 교회에 나가시고 봉사활동도 계속하고 계세요. 하지만 이제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봉사입니다. 과거를 숨기기 위한 가면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와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저는 검사로서 사회정의를 실현하면서 동시에 상담소에서 피해자들을 도우며 보람을 찾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사건들도 만나지만 어머니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5년 동안 숨어있던 진실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 우리 가족은 진짜 행복합니다.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보람이에요.